전생은 실제하는가? 전생이 실제한다면 나는 어떤 전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전생의 나를 상상해 봄에 있어서 그 모습이 꼭 사람의 모습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생태행 체면에 빠진 상태에서 외계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전생을 서술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리파 호지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LBL 체면가다. LBL 체면이란 순수한 영혼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기억들을 환기시키는 체면, 혹은 순수한 영혼의 관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되살리는 체면을 가리킨다. 그래서 LBL 체면을 영혼태행 체면이라 부르기도 한다. 리파 호지슨의 내담자 중에 린지라는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오곤 했다. 고립감은 고질적이었고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린지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린지가 스스로를 소외된 이방인으로 여기는 태도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였다. 린지는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지만 그만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묻어난 보통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세상살이에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린지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꿔왔다는 것이다. 린지는 자신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다. 심지어 걸어다니는 자신보다 날아다니는 자신을 더 친숙하게 여길 정도였다. 리파 호지스는 린지에게 전생태행 최면을 걸었다. 이윽고 놀라운 사실을 마주했다.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진 린지가 외계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서술했던 것이다. 다음 내용은 린지가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전생을 묘사한 말을 정리한 것이다. 내 몸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팔랑거리는 날개가 아니라 미끄러지듯 날 수 있게 하는 날개예요. 황금빛이 감도는 꼬리도 달렸어요. 머리는 울퉁불퉁한 모양인데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 대신에 내 머리 정수리에 길쭉한 안테나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이 안테나들은 각기 따로 움직여요. 내 말랑거리는 피부는 고무를 연상시켜요. 나는 나와 비슷한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한 작은 행성 주변을 맴돌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행성들을 빠르게 진화시키는 거예요. 작업 과정과 작업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내 안테나를 통해 수집되고 있어요.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행성으로 방출할 에너지를 조율하는 것이죠. 저는 이 행성을 위해서 에너지 치유 작업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러려면 훨씬 창조적이어야죠. 에너지를 갖고 노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에너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도 해야죠. 저는 이런 행성 작업을 좋아해요. 행성의 원소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데 시쓰기 같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해요. 우주를 창조하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만드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무도 안 산다 해도 무척 아름다운 장소로 남아있게 되죠. 리파 호지슨이 깊은 최면에 빠진 린지에게 그 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라고 물었을 때 린지가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구에서요. 지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속한 행성에 머물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작업했어요. 하지만 지구 안에 직접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작업하죠. 이런 경험은 내게 굉장한 만족감을 줘요. 최면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로 살았던 전생을 마주한 린지는 그동안 줄곧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것을 느꼈다. 왜 사람들 틈에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사람들의 음성이 소음처럼 거슬렸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주변의 절망과 고통을 자신이 흡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린지는 자신의 영혼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인류에게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꼭 인류에게 소속될 필요는 없는 모양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계인의 전생을 지닌 내담자의 비율은 전체 내담자 중 5% 미만이라고 한다.
그들 중에는 줄곧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지구에 처음 태어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흔히 지구 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고비의 시기를 잘 이겨내면 인간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외계인으로 살면서 쌓았던 능력들을 지구 환경에 걸맞는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구를 보다 다채롭고 진보된 곳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LBL 최면요법의 선구자인 마이클 뉴턴 박사 또한 최면 내담자들이 외계인으로 살았던 삶을 서술하는 사례들을 두루 접했다. 이런 사례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저 태양계의 어느 행성에 살았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곧 이것이 큰 착각이란 것을 깨달았다. 우주엔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의 종류는 분명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마이클 뉴턴 박사의 어느 내담자는 최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거긴 지구처럼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거긴 순수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환생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나는 길게 늘어져서 흐르는 것 같은 몸을 하고 있었어요. 은빛이 나는 투명한 형태를 하고 있었죠. 이 세계에서 모든 이들은 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거죠.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거죠. 이 세계에서 움직일 때면 마치 부드럽고 투명한 빛의 섬유를 통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지구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습기 가득한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은 둔탁한 느낌을 줘요. 지구에 머무는 느낌은 내 두 발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묶어 놓은 상태 같아요. 순수한 정신세계에 비해서 에너지의 밀도가 너무나 높은 거죠. 그만큼 지구에서의 생활은 거칠고 가혹해요. 이 내담자가 묘사한 내용들은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석가모니는 중생계, 곧 생명체가 모여 사는 세계에는 총 3종류가 있다고 설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무색계는 고차원적인 세계로서 순수한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무색계에는 어떤 물질 형상도 없다. 이 내담자는 인간계에 태어나기 이전에 무색계에 거주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순수 정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흐르는 듯하고 투명한 은빛 몸을 지녔음을 말한 것을 보면 100% 완전히 무색계에만 속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색계와 색계,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세계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도 결국 중생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색계에 속한 생명체도 결국 때가 되면 인간계를 포함한 다른 세계에 환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외계 생명체로 살았던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했다. 이로써 그는 이 온우주 대자연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마이클 뉴턴 박사의 소중한 깨달음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영혼들이 환생하는 곳은 지구 혹은 지구와 비슷한 곳에 제한되지 않는 듯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영혼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행성이 있으면 기꺼이 그곳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생을 살게 된다. 지구도 그런 행성들 중 하나다. 우리들은 자는 동안 거인이나 꼬마 요정 혹은 새나 물고기로 살아가는 꿈을 꾸곤 한다. 그런 꿈들은 어쩌면 다른 행성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가 만들어낸 신화에는 괴상한 동물들이 출현한다.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 인간이 외계 생명체로 살았던 자신의 전생기억에 착안하여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혼 상태로 날아다녔던 기억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음껏 날아다니는 외계 생명체로 살았던 전생기억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마이클 뉴턴 박사의 어느 내담자는 물질세계와 영혼세계 그 중간쯤에 위치한 오묘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다. 나는 영혼 상태에 있을 때 안투리움이라고 불리는 물의 세계를 찾아가곤 했어요. 지구에서의 고된 경험 뒤에 그곳에 가면 곧 편안해졌죠. 안투리움은 하나의 땅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슬란드와 비슷해요. 나는 나처럼 물에 이끌리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엔 크라텐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고래를 닮았고 텔레파시 능력이 발달했어요.
크라텐들은 자신의 생각을 빈뭉치로 만들어서 다른 세계로 투사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소 무식한 분류법이긴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외계인 같지 않은 사람과 외계인 같은 사람으로 분류해 본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외계인 같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개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오묘한 영역에서 감지되는 것 같다. 고유한 개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쌓은 업은 어쨌든 그 사람을 인간 같도록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계인으로서 쌓은 업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런 업력은 그 사람을 외계인 같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외계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외계인으로 살았던 전생 습관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만약 외계인과 외계 문명 혹은 인간 사회의 실생활과는 무관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외계인으로 살았던 전생 습관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개벌은 남 못 주는 것이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외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사회부적응자나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태일 수 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의 고향인 외계 행성만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것이다. 외계인으로서 쌓은 전생 습관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인간 사회로부터 뿌리 깊은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떠오른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란다. 편안한 외계 생활을 접고 기꺼이 지구 생활자가 되기로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구 생활자들의 의식 수준을 지구적인 단계에서 우주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